오늘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이미 하나 배웠어.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그렇지. 세포죠, 세포. 그래서 생명의 구성 단계라고 하면 가장 작은 거. 생명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가장 작은 거는 세포입니다, 세포. 이 세포가 결국 모여가지고 조직이라는 걸 이뤄요. 조직. 뭐 신경조직, 근육조직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신경조직, 근육조직 들어봤어? 근데 조직은 뭔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딱 생각했을 때 뭔가 그림이 안 그려져. 왜냐면은 세포가 그냥 뭉덩이로 있는 거예요. 비슷한 기능을 하고 비슷하게 생긴 세포들이 그냥 뭉덩이로 있는 게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고유한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기관이 되죠. 기관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기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뇌, 뭐 위, 식도, 간, 심장, 폐 이런 것들이 기관이죠. 이런 기관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 기관들의 모양을 대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은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는 그려보면은 뭐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심장은 못 그리겠다, 심장. 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뭐 뇌는 막 쭈글쭈글하게 막 이렇게 생겼잖아.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생겼지. 뇌야.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 선생님이 그림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 아무튼 너희들이 더 머릿속으로 지금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이런 것처럼 기관은 그 고유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 개체를 이루는 거고요. 이 개체가 생명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2학년 12반에 33명, 선생님까지 해서 34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줌 안에 들어있는 개체가 몇 명이냐 하면은 34의 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뭐 수업을 안 듣고 딴짓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졸려가지고 책상에 누워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게 바로 개체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명의 구성 단계고요. 이 생명의 구성 단계, 우리 생물 하면은 뭐 다른 것들도 막 있겠지만 우리는 식물과 동물을 기본적으로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그런 생물의 구성 단계를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앞에서 기본적인 생물의 구성 단계 4가지를 배웠는데 이 4가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네모칸에 잘 채워놓으면 됩니다. 네모칸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식물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이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식물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세포, 그때 식물세포 할 때 이 그림 내가 첨부를 했었잖아.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엽록체와 액보와 세포벽이 있다.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어쨌든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요.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데 이게 그냥 막 아무 세포나 막 모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 같은 기능과 같은 모양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냥 세포 덩어리처럼 보이고요. 막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거나 이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때 표피 조직, 표피 우리 잎의 구조에서 표피도 있었고요. 표피. 그게 표피 조직이에요. 그리고 안에 여벽세포들이 모인 여벽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그리고 관다발.
물광과 채광, 걔네들도 결국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걔네들도 결국 관다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이런 잎이라는 기관이 형성되는데요. 뭐 나뭇잎들 생각해봐. 걔네들은 딱 모양이 정해져 있죠. 고유한 모양이 있지. 그냥 세포 덩어리가 아니야. 얘는 딱 모양이 있어.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모양이 있습니다. 아마 네모칸에 요거 모양 적는 게 그 네모칸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결국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은 특정한 모양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 개체, 특정 식물체 또는 우리처럼 동물체 이런 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식물을 이루려면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것들, 이런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요. 네모칸에 잘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기본적인 생물의 구성 단계고요. 여기서 식물과 동물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을 이미 우리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식물을 먼저 보자면 여기 보니까 아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배웠는데 여기 조직계라는 게 있네요. 조직계라는 게 있네. 조직계를 살펴봤더니 그냥 세포들이 모인 것들이야. 세포들이 모인 것들이야. 특정 모양이 같지 않죠. 그래서 조직들이 모여서 더 큰 단위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조직계라고 하고요. 그것들이 또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요렇게 알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조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동물과 헷갈릴까봐 내가 그냥 넣어놓은 거야. 식물은 동물과 좀 다르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럼 동물은 어떻게 될까 보면은 동물은 얘는 조직계가 없어. 조직계가 없는데 뭐가 있냐면 기관계가 있습니다. 기관계가 있어요. 기관계? 갑자기 뜬금없이? 이럴 수 있는데요. 기관계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분명히 고유한 모양이 있다고 했어요. 위랑 식도랑 입이랑 우리 소장, 대장 얘네들의 기능이 뭐야? 결국 소화라는 기능을 하죠. 이런 기관계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소화계라는 게 있어요. 소화계. 그래서 소화라는 기능을 하는 거. 입,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결국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화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이랑 이자랑 쓸개랑 요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소화작용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소화계만 있냐? 아니죠. 신경계도 있고요. 뭐 생식계도 있고요. 호흡계, 배설계, 그리고 순환계, 우리 심장, 순환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소순호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요 네 가지만 배울 거예요. 요 네 가지도 여러분 머리 터질 준비해야 돼.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그때 수업 시간에 이 개념은 무조건 내가 알고 간다. 이 개념은 무조건 외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관계들 내가 네 가지 아까 말했지. 걔네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챙겼었어? 자, 소화계 같은 경우는 양분을 먹어가지고 소화해서 흡수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식물처럼 광합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걔네들을 잘게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당이잖아. 우리도 세포파거든.
포도당이잖아.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막 감자 먹을 때 녹말을 먹는 거죠. 녹말 너무 커, 고분자야.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당인데. 그래서 그걸 소화하고 흡수하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거 순환계는 그렇게 해서 포도당을 흡수했어. 그럼 포도당을 온 세포에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심장이 펌핑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주고요. 혈관을 통해서 그 포도당들이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세포 호흡할 때 포도당뿐만 아니라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 이 외부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세포한테 또 순환계를 통해 보내주고, 그다음에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나오면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이런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설에는 또 노폐물이 생겨요. 우리가 포도당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분해할 때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 단백질 분해할 때 그런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을 배설을 해줘야겠죠. 우리 맨날 화장실 가잖아. 먹고 싸고 하죠. 그래서 배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빙판에 다 적었죠? 자, 그렇다면 상식 테스트. 여기 밑에 해보기 기관계를 구성하는 기관 분류학이 되어 있죠. 그럼 요 기관들의 어떤 기능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각각의 기관계에 속할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요거 기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기관할 때 기관이 아니라 공기가 드나드는 관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요거 소수노베로 한번 분류해 보고요. 내가 더 다른 거, 아는 거 있으면 그것도 적어보세요. 내가 아는 거 있으면 여기 없는 거 중에서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분류해봐. 근데 내가 말했듯이 기관계가 소수노베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 신경계도 있고 뭐 골격계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중에 여기 소수노베로 배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뇌 같은 경우는 신경계예요. 소화계에 속하는 거, 뭐 입도 되겠죠? 입도 돼요. 입, 식도, 위, 간, 쓸개, 이장,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다 소화계에 속하고요. 그리고 순환계, 심장, 혈관 이런 거 되고요. 호흡계, 기관, 폐, 기관지, 코도 여기에 속합니다. 코. 그리고 배설계, 신장이 콩팥이죠. 오줌관, 방광, 요도. 이거 아직 오줌관, 요도 이거 배운 건 아니지만 신장이랑 방광이랑을 연결해주는 게 오줌관이고요. 방광이랑 이제 우리가 내보내는 통로가 요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나중에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